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74페이지인가요? 예.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 복습 좀 했어요? 복습할 시간이 없죠, 사실. 자, 여러분 반복해야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발점은 뭐예요? 여기 표제부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라고 그랬어요? 표시번호. 여기 갑구죠, 갑구. 갑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죠. 얼굴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관리.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이렇게 묶었으면 뭡니까? 여기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 그러면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크게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이걸 완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올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부분 꼭 기억해 두고, 집합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 이 집합건물은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를 뭐라고 그래? 이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이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각각을. 자, 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배운 거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뭐라고 그래요? 자,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이게 뭐예요?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여기 흘러가는 과정을 자꾸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과 편성이 만났다. 이게 이제 무슨 편성주의죠? 이게 물적 편성주의가 됩니다. 물적 편성주의란 그럼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 갑부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권리정.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정이에요? 권리정이죠. 권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영수증으로서 등기필 정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라는 그럼 어때요? 자,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여기에. 그러면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다. 이걸 이제 숙제하고. 요거 몇 개월이에요? 요거는 1개월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며칠이에요? 60일. 요거 갖고 올 거는 어디에서? 3년. 어디에서요? 명의신탁에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등기법 스타트를 딱 하면 요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자, 거기 등기의 분류로 가요. 등기의 분류. 자, 그러면 177페이지 등기의 종류 요게 나오죠. 자,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봐봐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대상이죠, 대상. 대상에다 밑줄 따놓고 청강이 듣는 사람은 요거. 뭐라고 써놨죠? 객체라고 그래, 객체. 자,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와 건물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반드시 기억해 둘 게 뭐예요? 자, 그 옆에다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필지. 그래서 필지. 자, 필지란 무슨 단위라고 그랬죠?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천이라고 써요.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다. 자, 하천과 관련돼서 특히 기억해 둘 거는 하천에 이렇게 해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용의권이다. 이게 이제 용의권. 용의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 뭐예요? 임차권. 요 네 개를 합쳐서 영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표적으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 뭐예요? 바로 방조제. 항상 토지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개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나야 돼.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자, 등기법은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지적과 달리,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배웠던 지적은 뭐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12개를 만점 맞겠다. 그러면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법은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지. 이게 안 되면 등기법은 지금부터 이제 대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토지는 몰라서 필지.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무슨 건? 영위권. 자,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건물과 관련돼서 첫 번째 하나 써놔요. 건물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옆에 건물. 자, 첫 번째.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성.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애기 분단성이. 요 예자라는 것은 뭘까요? 바깥 예자야. 자, 안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자,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요. 용도성이에요.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여기에서 자,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가능한 거 여기. 뭐라고 써놨죠? 개방형 축사예. 자, 개방형 축사는 주벽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야 됩니다. 이제 개방형 축사와 관련돼서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우사.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사실 이걸 숙지할 때까지 뭐예요? 사실 진도가 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외워야 돼. 그럼 봐봐요. 자, 건물은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 애기 분단성, 즉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건물의 형태에 맞아야 돼.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A적으로 우사가 뭐예요? 소입니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봐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조립식 건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어때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설이죠. 무슨 성이 없어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주유소 켜놓기는 어때요?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 캐노피가 바로 지붕이라는 뜻이야. 우리 지하철 올 때, 지하철 계단을 타고 올라올 때, 요 지붕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자, 캐노피라는 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여기 이제 비행기죠. 비행기 요 앞에 뭐 동그란 거 있죠. 이걸 캐노피라고 그러는 거야. 캐노피. 자,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그럼 저희가 요 수많은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딱 기본적으로 숙제해놔야 돼. 이해보다도 홈요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자, 이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 필지는 뭐라 그래? 토지 등록 단위. 아마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방조되는 토지 건물이 토지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엉뚱하게. 자, 방조제의 부대시설이에요.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부대라는 것은 정착성이 없잖아요. 고로 방조제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자,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 세 가지 요건 뭐예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보다도 뭡니까? 요 부분에 지금 요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서 좀 숙제해라. 그건 뭐예요? 자율이죠. 자율이 아니라 이건 타율이 돼야 돼. 안 해오니까. 자, 이건 뭐 맨날 등기법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중개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다 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합격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법을 못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서 자 부지런히 이해하고 부지런히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액체. 자, 성공에 뭐예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성공의 배움. 성공하는데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뭘까요? 이마에는 뭐가 나와요? 이마에는 땀이 나오죠. 땀. 자, 이마에는 눈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 눈물이 나오겠죠. 자, 허벅지는 뭐가 나올까요? 졸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바늘로 찢죠. 그래서 피. 봐봐요. 합격하는 사람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땀, 눈물, 피. 요거 범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성공의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래서 피땀과 눈물을 흘려줘야 돼. 얼마나 부지런히 했겠어요. 해도 까먹고 뭐요? 일반인들이 암기가 되기 위해서는 25번이 암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 해봐야 1년 커리큘럼에 복습을 안 하면 뭐예요? 4번밖에 못 들어요. 4, 5번.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0번을 저 스스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제가 나이가 52세입니다. 그러면 나이대에 맞게 반복을 해줘야 돼. 제가 52세면 몇 번이 반복돼야 돼? 52번이 반복이 돼야 돼. 선생님, 저는 20살이에요. 그러면 21살이다. 그러면 21번은 최소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그럼 자기가 이렇게 대상, 객체, 토지, 건물. 토지는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능력이 있다.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용이권. 방조되는 등기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애기분단성은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애우려고 애를 써봐야 돼. 그러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바다. 바다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유수면이라고 그래. 공유수면. 그래서 공유수면은 등기 능력이 있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다는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된 게 돼요. 자, 건물이란 토지의 정착. 정착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정착. 지문과 백이 뭘까요? 애기 분단성이죠. 목적으로 한 용도. 용도라는 포인트가 보이죠. 그래서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둬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봐봐요. 공통점은 뭐예요? 등기죠. 그러면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등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항상 등기 등록. 그러면 권리적 측면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왜 원칙이라는 말을 쓸까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지역권은 등기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번에 수탁이 뭐 우리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시험에 많이 출제됐더라고.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무슨 건? 지역권. 자,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강화권. 강화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강화권은 되죠. 강화권 밑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이게 숨어 있거든. 등록. 그래서 등록. 검은 강화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어권. 어권은 등기가 될까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주 좋아요. 오늘 첫 것발이 좋은데요. 등록이죠. 그럼 어권은 저당권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번에 땅하고 모의시공 사이 이렇게 많이 출제됐어요. 남정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무슨 건? 지역권. 자,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와 건물 꼭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죠. 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자, 밑에 2번으로 가봐요. 뭐가 나오죠? 기능. 그렇죠. 자,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기능.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표제부. 무슨 등기? 자, 사실의 등기야. 사실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가 무슨 등기가 있다? 권리의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이걸 뭐라고 그래? 즉,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 표제부. 자, 표제부 등기죠. 그럼 권리의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갖고, 얼구의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맨 밑에다 이제 써봐요. 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느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자, 권리의 등기예요. 자, 우리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는 이런 실익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가자고 이제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 한번 써봐요. 추정력, 부기등기, 가등기, 무효등기, 용. 자, 접수번호, 등기 필정보,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 달 요거 확실히 이제 마무리 짓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런 실익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추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추가 뭐예요? 자, 추측이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사실의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어.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럼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럼 부기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권리의 등기에서 이루어진다.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 순위 보존이죠. 그러면 우리 사실의 등기는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권리의 등기만 가능하다.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집이 있는데 전부 불탔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불탔죠. 이렇게 빨간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노란 집과 빨간 집은 가태에 다르죠. 그러면 노란 집은 왜 빨간 집 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노란 집은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빨간 집은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이루어져.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 등기 경우는 사실의 등기에서 권리의 등기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출제되죠. 접수번호와 관련돼서. 접수번호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이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아요. 권리의 등기만 기록된다라는 거. 자,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무슨 증이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표제부 완료 증명서가 아니라 갖고 완료 정보라는 겁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이야. 관리사무소죠. 그럼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거, 내 거 없죠. 그럼 갖고 얼굴을 두지 않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만 두느냐?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에 가는 게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결론적으로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그럼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바로 사실의 등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상 공용 부분, 아파트에서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갖고 올 거는 두지 않아요. 어디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이제 변형이 되고 있다고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상 공용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뭐예요? 표제부만 둔다. 자, 우리 17회 때 한번 봐봐요. 17회 때. 이 지문이 한번 나오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X죠.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있다. 이건 틀리죠. 어머, 요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그래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아파트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가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 즉 등기 능력이 없고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안 되죠. 우리가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제부 등기하고 갖고올게의 등기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봐봐요. 자,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 이제. 이걸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봐봐요. 갑자기 시험 잠깐 봐봐요. 자,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점, X. 왜 그럴까요? 가등기는 여기 권리야, 권리. 그러면 여기 앞에 뭐예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의 권리인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 장가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된다. 이거 무슨 소리요? 이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갖고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면 어때요? 갖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라는 거야. 이걸 빨리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숙제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렇게 해요. 맨날 이제 요 부분에 봐봐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맨날 이것만 해요. 봐봐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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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X, X, X. 이렇게만 해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와야죠. 우리가 천천히. 추정력에 대해서는 표제부 등기는 불인정되고 권리의 등기는 인정된다. 그러면 부기 등기는 그러면 언제나 무슨 등기로? 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이루어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온다. 어때? 자, 사실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맞죠? 언제나 이게 들어가니까 자꾸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러면 거기 자 기본서 177페이지를 한번 보죠. 맨 밑에 봐봐요. 특징. 자, 표제부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1. 접수번호 기록 안 되죠. 자,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이용을 하지 못한다. 거기 아마 별표가 5개 되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거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진다. 바로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78페이지 3번 뭐가 나오죠?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도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효력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적 혈액이야. 자, 물건적 혈액의 다른 분류로서,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종국등기라는 말을 써줘요. 그럼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비등기예요. 자, 그럼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걸 본등기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예비등기의 대표 순서가 뭐냐?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여기에 별표가 5개짜리야. 가등기는 많이 출제되면 몇 문제까지 출제돼요? 4문제까지 출제됩니다. 민법하고 등기법. 자, 가등기는 대적을 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가등기는 맞서야 돼요. 자, 그럼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계속적으로 기초체력을 가지라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다 이제 가등기, 우리가 정리해보죠. 가등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놔야 돼. 가등기는 기둥을 딱 써놔야 돼.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처분이 5예요. 처분할 수 있고. 자, 가등기는 요걸 해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이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죠. 자, 등기소로 갑니다. 그래서 신청이 돼. 그래서 신청. 이렇게. 자,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해 안 되면 앞으로 가등기 자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가등기 자체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혈액을 뭐예요? 장차 발생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두 자로 원칙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약이야. 그럼 두 자로 원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걸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지금 활용을 못 해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 뭐예요? 녹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자 써놓고 이제 숙지해보자.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 즉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달까지는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딱 머릿속에 고착화 된다면. 자, 가등기는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요?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이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잖아. 그러면 가등기는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야. 자,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등기법은 뭡니까? 기초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마련해놨다는 겁니다. 자기가 써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가등기는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러면 들리겠죠.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제공해 주느냐? 본등기 시. 그렇죠. 본등기 시.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끌어와 봐요. 이제. 자, 이중 가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써먹어줘야 되는데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 가등기. 자,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겠죠. 가등기 상의 가등기 되느냐.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기가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A가 B한테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등기를 걸어놨어.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 봐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A가 C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또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가등기가 몇 개죠?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난중의 운명은 나중에 결정돼. B라는 사람이 번등기를 실행해서 순위가 소급하면 요거는 뭐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여버려요. 무슨 말소시키죠? 즉각 말소시킨다고. 그러면 이중 가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빠져나요. 자, 선생님,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뭡니까? 이거죠.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뭐에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C가 요 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 쏙 들어가서 이렇게 가등기를 걸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가등기 상의 가등기하고 이중 가등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가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요거 가지고 써먹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다 써먹어 봐요. 봐봐요. 자, 조금 전에 배운 겁니다. 표제부등기,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사실의 순위를 보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시기부 청구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시기부가 뭐예요? 장차? 자, 시기부라는 것은 뭐예요? 장차 발생이죠. 자, 그럼 장차 발생. 읽어봐요.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 자, 정기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칠정자니까. 그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발생일까요? 소멸일까요? 발생. 자, 정지조건부는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할 조건으로 티커를 사주마. 이게 바로 정지조건이거든. 그러면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네가 1학년에 3.5로 맞추면 장학금을 수여하겠다. 그런데 2학년 때 3.5 이하이면 장학금세를 주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해제조건부죠.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활용을 못 해먹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봐봐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작년에 이제 여기 다음 중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인정이 어때요?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사인정의를 모르니까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개념이야, 개념이야. 자, 어제 이제 오늘 학원은 뭐예요? 4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지만 딴 데는 3월 말에 다 면봉이 왔어요. 면봉이 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제가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론 문제도 제가 한번 싹 풀어봤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뭐예요? 학교론 문제, 딴학원 모의고사에서 한 15문제에서 20문제는 정확하게 풀겠더라고. 왜? 개념을 우리가 알아서. 개념.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영속성. 자, 학교론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부증성이 있어.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내용 중에 토지의 공개념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연속성의 원칙이야. 영속성의 원칙. 그럼 결론적으로 다음 중 다른 것 중에서 부동산의 특성을 다음 중 박스 안에 설명한 것 중 부동산의 특성을 골라라. 그래서 뭐예요? 영속성이야. 자, 1번 문제는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을 우리가 한 거고 2번은 뭐예요? 읽어봐요. 자, 필지가 뭐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 그죠? 핵지가 뭐예요? 핵지. 우리 야간 선생님, 우리 송궁석 선생님이 뭐예요? 돈이라고 그러잖아. 돈, 색 지나간다. 그럼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로서 법적 개념을 말한다. 어때? X. 그거는 뭐예요? 핵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가니까 다음 중, 자, 정착물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정착물, 부동산의 정착물이 아닌 걸 골라라. 읽어봐요. 가식된 임목, 가식된 수목. 가식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못하신 거면 이게 정답이 되는. 쭉 가니까 개념인 거야, 전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사인 정의를 모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러면 풀어헤쳐 줄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용어를 풀어주니까 봐봐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정의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정의야? 사인 정의야.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발생의 소멸이에요. 발생. 그러면 사인 정의는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다. 그럼 작년에 기출문제에 이렇게 출제됐다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4번에 사인 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이게. 그러면 봐봐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개념을. 제가 누누이, 뭐예요? 지금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착한 용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저는 다른 거는 저한테 맡겨요. 나 맡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걸 머릿속에 완전 고착화시켜야 돼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가등기 된 집도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가등기는 권리.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신청. 가등기는 신청이니까 두 사람이 가죠. 공동 신청이 되네요.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겠죠. 자, 그럼 자기가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요거 고착화되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자, 국어 실력. 자기가 이제 진짜 법 실력이 아니라 국어 실력을 대비해봐요. 자, 일단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기. 요거는 뭐예요? 대. 차이점이 나타나죠.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이제부터는 국어 실력이야. 가만히 한번 봐봐요. 국어 실력이야. 한 끗 차이지만. 자, 그럼 봐봐요. 요걸 모르는 사람은 것은 이제 국어 실력이야. 법 실력이 아니에요. 봐봐요. 요거 뭐라고 그랬죠? 가등기. 뭐라고 써놨어요? 애기한. 요거는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죠. 가등기. 그러니까 애대안이 뭘까요? 요거는 가등기 자체라는 소리잖아. 가등기 자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자로 본치면 가등기상의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요. 한 끗 차이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 더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의한인데, 그러면 가등기 의한 가처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봐봐요. 가등기 의한, 가등기를 뭐예요? 이것도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을 할 수 있지만, 순위 버전을 할 수 있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은 같은 지문이야. 같은 지문. 그럼 결론 봐봐요. 자, 한 끗 차이인데도 답이 달라지잖아. 그러니 얼마나 등기법이 어려워요. 등기법 자체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은 뭐하고 같은지 봐봐요. 자, 여기에서 처분 제한이 포인트예요. 가등기가 포인트예요. 가등기가 포인트죠. 요거는 의가 붙었으니까 관용어거든. 그러면 여기를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문이 변형이 됩니까? 요 의미를 따지면. 진짜 등기법은 재밌어요. 뭐 글씨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각을 잡을 거 봐봐요. 가등기 뒤에 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가등기상. 가등기상의 가처분 되고요. 가등기상의 가등기 언제든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한 가처분은 안 돼요. 어한 가처분은 안 돼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그럼 앞으로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제발 제가
해달라는 것은 요것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써먹는 방법만 제가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럼 봐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 신청.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잡아놔야 돼. 가등기가 몇 문제냐면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럼 무려 많이 출제될 때는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네 문제가 출제돼. 무지막지 출제됩니다. 무지막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올라가서 봐봐요. 자, 물권적 효력, 무슨 등기, 종국 등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본등기. 그러면 장차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그럼 어떤 사람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 중 종국 등기가 아닌 것. 그럼 결론적으로 예비 등기를 골라라. 예비 등기 뭘 골라라? 가등기. 그죠? 그러니까 요 틀은 마련해놔야 돼.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서 이제 지어봤어요. 근데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물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예비 등기는 뭐라고 해요?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자꾸 본능적으로 잡아서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한 본등기. 이거는 본등기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실행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가등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약. 이 본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완결권. 가등기한 본등기 실행이 무슨 완결권이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야. 예약 완결권.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내공이 쌓일 때 무슨 건이라고 써놨어요? 한매건. 한매건도 무슨 완결권? 완결권이냐. 자, 그러면 자석 갖다 대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예요. 자석이라고 생각해봐요. 밀어내요,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한매건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야.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공을 자꾸 등기법은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같은 경우는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오늘 내가 지적은 만점 맞겠다. 그럼 무조건 만점 맞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안 돼. 등기법은 몇 월 달에 가야 기가 뚫리느냐. 9월 7, 8을 딱 지나고 문제 한번 풀이하고 9월 달에 가야 열려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등기법은 안 돼. 지문 자체들이 뭐예요? 지문을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자, 가등기한 본등기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 한매건도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여기까지 한번 숙제 한번 해보자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상이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이제 실력 그러니까. 객체에 따른 분류죠. 객체에 따른 분류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자, 이번에는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저 표제부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자,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죠. 사실의 등기. 자, 갖고 올거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 표제부 등기. 갖고 올거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 우리 지난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표제부는 사실, 갖고 올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자, 이렇게 딱 골격이 잡혀야 돼요. 추정력. 그 다음에 자,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자, 무효등기 이용, 그 다음에 뭐예요?
접수번호. 여기까지가 이제 항상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사실의 등기에 추정력을 줄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서만. 자,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인정이 안 돼.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능해요. 가등기는 표제부에 즉 사실의 등기의 순위를 보장할 필요가 없고요. 권리의 등기만 가능하고 무효 등기의 경우는 사표제부에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 인정이죠. 접수번호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의 대응이죠. 그럼 사실의 등기의 불인정, 권리의 등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지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효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는 물권적 효력으로서 전국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자, 본등기. 자, 본등기. 그 물권적 효력을 장차에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죠.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 가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신청. 그래서 당사자 신청, 즉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뭐예요? 이제 이걸 안 해놓으면 자, 이것밖에 안 들려. 뭐예요? 등기. 우리가 뭐예요? 공법 한번 배워보세요. 공법 우리 지난달 처음 강의 듣는 사람 공법 끝나고 나면 뭐밖에 안 들려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사실 이것밖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도 뭐예요? 요 단계에서는 등기. 모든 게 등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기억을 다듬어 봐야 돼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그러면 효력에 한 등기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를 본등기라고 그런다. 그럼 전국 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예비등기다. 예비등기가 무슨 등기? 가등기. 이렇게 체계가 잡혀야 돼요. 요 체계가 안 잡히면 등기법은 오늘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등기의 분류, 이 등기의 종류는 머릿속에 완전히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의 종류를 시험 본다고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과거에 이제 쪽지 시험 본다고 뭐예요? 첫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첫 시간에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보죠. 그러면 일단은 대상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그래서 좀 밑에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내용에 의한 분류. 요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